네, 탐방보고서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미란 팀장님과 함께 또 유망주 하나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앞서 이제 저희가 예고를 해드렸는데 오늘 카페24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플랫폼 산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세요. 앞으로 뭐 시장을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전자상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투자 관점에서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먼저 카페24 주요 영위하는 사업이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온라인 이 쇼핑 환경, SNS를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에 기반이 되는 그런 이제 홈쇼핑 죄송합니다. 홈페이지 구축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쉽게 알 수 있는 스타일 난다라든지 뭐 좀 대표적인 기업들이 많이 있죠. 그런 브랜드들의 성장성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리시한 그런 홈페이지 구축 환경을 주고 있고, 뭐 그 무엇보다도 이게 여러 가지 연동 서비스를 통해서 보다 쉬운 상품 업로드와 이제 판매 구축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이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뭐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커머스 시장이 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이 시장에서 이제 카페24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거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이커머스 시장 자체의 성장성은 이미 우리가 한번 겪어왔고 이미 아마 우리가 평소 이제 구매하는 그런 비율을 본다라고 했을 때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이제 온라인까지도 상당한 부분을 비중을 차지합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제 카페24를 제가 들고 온 이유이자 또 앞으로 이제 시장성을 본다라고 했을 때 기존의 이커머스 시장에 이제 좀 대부분을 차지했던 게 대기업이라든지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이커머스 시장은 작은 규모의 브랜드들 그리고 작은 상점들이 좀 줄을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계속 지향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현재 이제 2020년 3분기만 해도 지금 카페24를 통해서 만들어진 쇼핑몰이 거의 한 4만 개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그 전에 19년도 대비했을 때 약 40% 정도의 대비되는 상승률인데 이커머스 시장 자체가 꾸준한 성장성을 있다가 카페24 자체도 어느 정도 좀 주춤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를 이후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이제는 온라인 마켓이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온라인은 필수이고 오프라인은 선택이 될 수 있는 그런 트렌드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 쪽에서 코로나가 오히려 이 전체적인 마켓을 캐리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최근에 그러면은 이 국내외 이커머스 시장의 트렌드는 어떻게 형성이 돼 있나요? 먼저 이제 트렌드 자체가 과거에는 어떤 뭐 네이버 플랫폼이라든지 뭐 11번가 이런 이제 대형 오픈마켓에서 우리가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뭐 인스타라든지 아니면은 페이스샵 같은 등을 통해서 개개인의 개별적인 브랜드를 좀 선택을 하면서 어떤 약간 대량 생생 실제가 아니라 약간 브랜드, 작은 브랜드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하고 소비자의 니즈에 따라서 이런 이커머스 시장 자체에서도 실제로 아마존 같은 경우가 이제 좀 큰 큰 틀로 이제 바뀐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 아마존에서는 이제 좀 소품종 대량 생산으로 좀 다소 이제 좀 저렴한 가격대에 우리가 상품을 구매를 했다라고 하면 아마존이 최근에는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게 전체적으로 뭐 다품종 대량 생산을 좀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잘 나가는 업체들도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의 어떤 이제 물건을 맡겨서 대폭 가져온 다음에 저렴하게 판매를 했던 그런 시스템에서 자체적인 브랜드화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발맞춰서 카페24와 이제 이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제 페이스북의 어떤 협연으로서 앞으로의 방향성 자체는 개인의 이제 개성이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소비를 이룰 수 있는 이런 이커머스 시장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네. 이번에 카페24가 페이스북 숍스의 파트너사로 선정이 되었다라는 소식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페이스북 숍스의 이런 이렇게 협연으로서 함께 있다라는 소식은 이미 있었지만 실제 우리가 크게 와닿지 않은 부분에서 아무래도 주가적인 부분에서 큰 어떤 방향은 없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페이스북과의 이런 협연은 이 전체적인 이커머스 시장의 좀 획기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페이스북 자체에서도 이런 이제 이커머스 시장을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아마존의 아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반대로 기존에 있는 탄탄한 이커머스 시장의 플랫폼을 갖고 있는 사업자들과의 이제 협연을 통해서 페이스북은 인스타의 이런
그냥 연동적으로 이제 노출하는 역할만 하고 네. 실제 이 페이스숍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이용을 하면서 내 상품을 이렇게 노출을 할 수 있는 거의 뭐 전 세계죠. 이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면 대략 뭐 사용자만 해도 31억 명인데 거기에 노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어집니다. 이 부분이 또 어떻게 보일 수 있냐라고 하면 국내에 한한 게 아니라 앞으로의 시장 자체를 해외에 보일 수 있는데 아마 이제 좀 그 이커머스 시장 쪽에서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오픈마켓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물품을 각 사이트에 모두 다 올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관리도 다 다르게 하고 또한 뭐 결제를 정산을 받는 것 또한 쉽지 않아요. 한 뭐 10일에서 12일이 걸린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사업자 입장에서 내가 우선 국내 판매를 했을 때도 이 카페24를 통해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아주 자동 연동이 되거든요. 인스타그램 쓰시면서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이 하나 느끼는 게 아마 자동 연동이라는 그 기능으로 두 개를 같이 네. 똑같은 내용 둘 다 쓰지 않고 이거를 실제 이 사업자분들이 이제 판매자분들이 쉽게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더불어서 결제와 뭐 그다음에 이제 배송 시스템까지도 페이스숍스를 시작을 하면서 카페24가 최근에 이제 한진과의 이제 MOU를 체결을 하면서 네. 해외 배송까지 갔을 때 아마 직구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배대지를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뭐 결제를 하고 까다로운 방법을 내가 알아서 했는데 이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을 바로 이제 카페24를 통해서 한다라는 것만으로 국내 소비자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소비자 입장에서도 네. 한국에 대한 어떤 제품이 마음에 들고 구매를 하고 싶은데 번거롭게 내가 이중 삼중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결제만 하고 기다리면 되는. 그게 이제 페이스숍스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제 네. 앞으로의 방향성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최근에는 뭐 한류 컨텐츠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뭐 이제 어떤 K 드라마라든지 K 드라마에서 좀 더 나아간 게 실은 이제 코로나 이전까지도 한참 의류 사업에서 한국 스타일의 의류를 많이 판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의류 쪽에 계신 분들이 조금 힘든 게 의류는 지금 우리는 조금 좀 익숙하게 인터넷으로 온라인 숍으로 이제 이용을 하는데 네. 아무래도 오프라인에서 먼저 보고 구매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여기 이제 정착을 하기까지가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어느 정도 한국 브랜드 이제 의류에 대한 이제 관심도 많이 있는 찰나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어느 정도 정체기를 가졌는데 이제 카페24를 통해서 내가 실시간으로 어떤 이제 컬렉션이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을 보면서 구매까지도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카페24가 이제 앞으로 지향하는 점이 좀 해외 소비자들을 네. 공략하겠다라는 것 같은데 네. 그럼 실제로 좀 시장 진출 현황도 지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이미 뭐 2018년에는 일본 카페24를 통해서 네. 일본 커머스 시장에 어느 정도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고요. 이제 일본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카페24를 들어가면 이제 그 일본 내에 있는 오픈마켓이라든지 다른 이제 다른 오픈마켓 사이트와 이제 연동을 해주면서 판매자들의 이용 수를 늘렸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동남아권에서 약 6,500만 명의 이제 사용자를 구축하고 있는 이제 리자냐와의 이런 연동을 통해서 카페24의 이런 해외 진출은 점차적으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페이스숍스를 통해서 보다 미국이라든지 이제 그 외에 우리가 직접적인 계약을 맺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이용자들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카페24의 역할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실은 이제 라이브 커머스 시장 자체가 이제 여러 사이트에서 네. 상승을 하고 있지만 특히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간단한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국내 라이브 커머스 시장 자체가 이제 올해만 해도 3조 원이라고 하면 2023년에는 이제 내후년쯤에는 한 8조 원으로 예상을 하는데 카페24를 통해서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하면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죠. 판매자와 이제 소비자가.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어떤 신청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판매자가 내가 라이브 커머스를 하고 싶을 때에 대한 그런 뭐 그 조작이라든지 신청 아니면은 뭐 원한다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단순해요. 다른 라이브 커머스에 비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용객
또한 이제 늘어날 예정인 거고, 그리고 또 이런 이용객들이 늘어남으로써 카페24는 결국에 간접적으로 이제 벌어들이는 수입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네.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카페24가 무상증자를 결정했는데요. 이게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아무래도 무상증자 오늘이 권리락이라서 이제 좀 일부러 이제 카페24를 좀 준비해 온 게 있는데, 네. 무상증자를 하는 기업에 대한 이제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재정적인 탄탄함. 예, 그리고 어느 정도 자신 그쵸. 있다는 거죠. 네. 예. 카페24가 가지고 있는 이제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이제 재무 건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꾸준한 매출. 그리고 앞으로 이커머스 시장을 봤을 때 아마 이제 그 전에는 다소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아, 더 이상 클 수 있는 성장, 더 이상 클 수 있을까? 근데 이미 이제 앞으로 이제 비전을 보여준 것처럼 국내에 하나지 않고 이제 글로벌화한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무상증자 이후에도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충분히 튼튼한 탄탄한 기업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카페24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각도로 측면을 좀 검토해봤고요. 정미란 팀장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